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의 사회를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10월 문학의 달은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진행되는 한 달 동안의 문학 행사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 보이는 라디오 역시 그중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보이는 라디오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업로드가 되는 오늘 8일부터 3주간 게스트분들과 함께 문학창의도시가 무엇이고 원주에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망의 1회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오원집 위원장님을 모시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오원집 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원집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좀 주로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6년여 동안 이제 원주시가 창의도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입된 뒤에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제 고민과 네네. 활동들 뭐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원주 시민분들이 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원주가 이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져드리면서 도대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주가 이렇게 가입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입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은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창의도시 참 어려운 얘기죠. 저도 이제 창의도시를 처음에 이제 추진하면서 가졌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창의도시가 뭐야? 뭐 창의로 뭘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창의도시에 가입된 뒤에도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창의도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사실은 간단치 않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개념은 사실 이제 좀 그냥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의 개념적인 걸로만 얘기하면 뭐 창의성이나 또는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도시들 간에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사실은 이게 이제 창의도시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그렇죠.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경험도 공유하고 네네.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도시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자.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 우리가 가입을 한 겁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원주시가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뭐 어딘가 이렇게 지정을 받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이렇게 역사 도시 뭔가 이런 것처럼 타이틀을 딱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활동하고 있는 그 그룹과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그렇죠. 같이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일에 우리 지역에서 만일에 따지면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단체의 멤버가 되면 그 멤버 회원들끼리는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그런 창의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도시들끼리 서로 이제 경험도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네. 맞게 그런 다양한 도시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를 또 얻고 그런 자리를 또 원주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예, 것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주는 문학 창의 도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문학 분야에서 이렇게 가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는 문학 말고도 다른 분야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창의도시의 작년까지 통계로 가입한 도시가 246개 도시예요. 굉장히 많은 도시이긴 하죠. 근데 네네. 이제 이게 그 국가마다 도시별로 가입하는 것이 국가가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제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유네스코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유네스코는 주로 이제 그 문화, 그다음에 교육,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라, 그런 협력을 증진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국제기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7개 분야를 이제 각각의 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서 우리는 이 분야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 당시에 자기네가 분야를 정해요. 우리는 이제 문학을 한 거고, 뭐 이제 공예 민속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 미식,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주시가 아마 이 미식으로 들어가고, 전주 비빔밥 뭐 이렇게 유명하고 네, 있잖아요. 유명하죠. 네. 예, 예. 그런 것처럼 미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입한 문학, 그 다음 미디어 아트,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있어요. 음악이 아마 통영이 음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도 그 지금 이제 이천 같은 경우가 이제 공예하고 민속예술 쪽으로 해서 가입돼 있고, 네네. 서울이 디자인으로 가입돼 있어요. 서울이. 그 다음에 부산이 영화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주가 미식. 그 다음에 우리처럼 문학으로 가입한 데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경기도 부천시. 그러니까 이제 문학으로 가입돼 있고, 광주가 미디어 아트로 가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남 통영이 음악, 그 다음에 대구도 음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뭐 지금 문화라는 영역들이 어떤 하나의 영역 속에서만 홀로 존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융합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떤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있지만, 대부분 7개 분야의 창의도시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그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또 때로는 뭐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지만 어쨌든 국내적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2019년 10월 3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그 파리가 이제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데, 파리에서 30일 날 발표를 했고,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가입 도시가 어디다라고 이제 발표하면 원주시도 이제 가입 도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1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뭔가 이제 좀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창의 도시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타이밍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연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뭐 협력해서 뭔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상으로는 이런저런 우리가 정보들을 교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뭐 가시적으로 우리 원주에서도 이제 뭐 이 창의도시 관련된 어떤 외부적 그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본 게 요번이 처음이니까 네네네. 협력 사업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우리의 의지로 안 된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의지를 벗어난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 문학의 달 행사도 거의 만 2년 만에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렵게 이제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창의도시 가입 신청서를 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 속에 문학의 달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매년 10월을 문학의 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10월 한 달 동안 문학 관련된 어떤 그 시민들의 소통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했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코로나가 저거하면서 작년도 못했죠. 올해도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판을 벌렸는데 실제로는 추경의 작업을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정말 문학의 달 행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저희 이 보이는 라디오도 어떤 시민분들을 정말 앞에 모시고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요. 아쉽게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또 만날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아예 못 뵙는 것보단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하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쨌든 가입하는 도시가 많을수록 그 각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그렇다고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네. 이게 사실은 조건이라고 딱히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신청서를 내야 돼요.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서를 기존 가입 도시들이 이제 보고 이게 우리 멤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될 수 있겠다라고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까 제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도 단체 만약에 정관을 만들면서 누구나 본인의 의지 있으면 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관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가입 신청을 하면 회원들의 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가입 신청서를 내고 그 기존 도시들이 우리가 같이 멤버로서의 활동을 할 만한 도시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청서 작업만 하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질문이 한 30여 가지 돼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질문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요거는 1000자 이내로 답하죠. 근데 이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절대로 그 글자 수, 제한된 글자 수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주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잠재력과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1000자 이내에 답하세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도 무조건 내가 1000자 이내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원주 가진 잠재력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걸 1000자 안에 쓰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이런 문학적 잠재력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에 답을 예를 들어서 1500자 이상 해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각 우리 이 추진 과정에 참여했던 그 추진위원들이 각자가 질문 항목마다 이제 담당을 나눠서 만들고 그걸 또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또 소수의 TF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글자 수에 맞춰갖고 추격하고 이런 작업들.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또 이제 국제적으로 이걸 이제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문으로 다 번역하고. 아, 일단 한글로 작성을 그렇죠. 한 뒤에. 예, 네네. 예.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9년에 이제 그 가입을 했는데 네네. 그 이전에 먼저 이제 가입을 하려면 그 나라의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승인을 네네. 받는다는 건 뭐냐? 그 나라의 위원회가 추천을 해줘야 돼요. 아. 이 도시를 우리나라는 추천합니다. 유네스코 네트워크 멤버로서 추천합니다라는 네네. 걸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추천받기 위해서는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2월 달에 그러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년 정도 넘는 동안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조언을 받았고 신청서 작업을 다시 또 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그쵸, 네네. 네. 그런 작업들을 거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위원회 통과될 때가 제가 볼 때 가장 힘들었어요. 아.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거기 서울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제 그 PT도 하고 그 심사위원 한 열 몇 분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네네. 질문에 답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원주는 좀 아직은 좀 아니겠다 이러면 보류 시키거든요. 네네네. 그럼 보류하면 또 이제 다시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또 1,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에피소드로 얘기를 좀 드리면 네네. 제가 그 PT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디 뭘 가서 발표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2번씩이나 해본 건 이제 처음이었어요. 떨려가지고. 왜냐하면 원주를 대표해서 가서 리허설 하는데 그쵸.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회의실에 가가지고 거기 직원들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모르는 잘 몰랐던 직원들을 앉혀놓고 네네. 내가 PT 할 테니까 보고 뭐 좀 이상한 거 좀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들 전체하고 뭐 시 간부들 또 시장님들 시장님 뭐 이렇게 다 있는 데서 또 리허설 한번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작 본선에서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그럼요. 또 그만큼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이거 제 자랑 좀 하면 거기 위원장이 이제 심사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신청서 페이퍼로 올라온 거 보고는 아 원준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네. 오늘 PT 하는 거 보면서 아 원주 시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봤다. 뭐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해준 바람에 끝나고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님이랑 같이 다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 시장님도 아 우리 오 대표님 PT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준비 과정 신청서를 내고 뭐 가입하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는 국제사회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여줘야지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잘 정리해서 국제사회에 어필시키는 과정이 어려웠던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이게 정확한 조건이 있거나 그렇죠. 어떤 딱 그게 기준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달성했다. 여기에 기준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있으면 쉽죠. 그쵸. 정량평가 한 30여 가지 질문에 정량평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네. 다 주관식 질문으로 당신들의 의지나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다 표현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 가입 국가, 가입 도시들을 설득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만족시키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일에 하면 대충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좀 알고 네네.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지역 내에서 찾아가지고 뭐 어필이라도 좀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회원 도시들이 누가 그걸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기존에 무슨 네트워크가 돼 있었던 부분도 하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제출해놓고 우리가 가입 승인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어렵다는 중간에서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죠. 음. 제가 31일 날 새벽에 원주시 공무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 위원장님, 우리 가입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하고 소리를 질러서 새벽에. 네.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왜냐면 그만큼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뭘 분위기라도 들을 수 분위기를 있는 알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보면 대충은 내가 가채점이라도 하고 그쵸, 네.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이 사람들 심사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잘 쓴 건지 뭐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그냥 완전히 안개 속인 거였었어요. 근데 하여간 뭐 한국위원회 위원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들 나중에 후일담처럼 얘기를 하면 원주가 신청서를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그 신청 쓰는 데만 1년이 걸리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1년 이상이 걸린 그렇죠. 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한 7년 돼요. 그러니까 시작서부터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사실상 이제 저기 작고하신 그 토지문화관 김영주 관장님, 그러니까 박경준 선생님 따님이 네네.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알게 됐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원주시도 창의도시에 가입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창목 시장께서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에다가 이제 관계 부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원주도 이걸 한번 좀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준비를 해라. 네네. 그래갖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시 차원에서 이제 이제 TF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초기에. 그다음에 뭐 전담 부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유네스코 쪽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민관 거버넌스, 그러니까 유네스코 사업들은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활동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4년 동안 회의 1시간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수백 시간 이상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네요. 네. 뭐, 정말 회의에 나중에 질려버릴 정도로 회의를 진짜 했으니까. 근데 그 수백 시간이면은 정말 약간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민관 거버넌스라는 개념에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한번 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했거든요. 네네. 심지어 뭐 마지막에 그 신청서 쓸 때는 4시간, 5시간 릴레이 회의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전문가 한 사람 투입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 사이에 어떤 이 총의 내지는 어떤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이 보고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나 동의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렸죠. 혹시 그러면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름을 다 일일이 거르는 건 좀 네. 어렵고요. 네. 처음에 추진할 때는 어쨌건 간에 이제 추진위원회에 원주의 문학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이제 뭐
그쪽의 전문 교수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가입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맨날 모여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좀 만들고. 네네. 그래서 아마 실무위원하고 위원까지 해서 가입 과정에서 직접적 참여하신 분으로 따지면 한 40여 명에서 50명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문학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참여를 해주신 거네요. 예. 네. 거기다 나중에 융복합까지를 생각을 해서 문학과 같이 융합 복합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이제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제 그 추진을 했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유네스코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거버넌스, 예. 즉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정말 말 그대로의 정석을 좀 따랐던 예, 그 예. 원주에서의 맞습니다. 과정이었었네요.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는 정석적인 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회의가 진짜 2시간, 3시간 걸렸다고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지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또 진행하시면서 그런 겪으셨던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거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우선은 막혔던 게 창의도시가 뭔지를 모르니까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면 저 코끼리는 만져본 부위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네. 창의도시를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막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의가 계속 그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르지를 못하고 중구난방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네. 거기다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해야 되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지점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견들을 다 들어가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의한 다음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겹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똑같은 소리 맨날 모이면 맨날 똑같은 소리. 왜냐면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기구 내에서도 이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네. 그럼 생산적인 게 뭐예요? 전문가 몇 사람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생산적인 거예요. 쉬워요. 효율성으로 그렇죠. 보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부분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문화 관련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건 지겹지만 공감대는 갖고, 그래도 끝까지 다 그분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의도시 추진 과정에서 우리 원주가 얻은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각각의 단체였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을 하는 사람 문학을 하고 무슨 이렇게 각각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달성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창의도시를 추진하면서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그 영역을 이제 허물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협업하고 협심해갖고 원주를 어떻게든 더 이제 이 문학이나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거냐. 이 부분 쪽으로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은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단체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다면 창의도시 추진 과정에서 단체 이기적인 요소들이 저는 많이 해소됐다. 그건 굉장히 원주가 얻은 소득이다.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그 지리한 시간 동안에 그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얻은 게 있냐,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얻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충분히 서로가 그렇죠. 좀 공감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저는 위원장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또 용인해 주셨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뭐 그냥 괜히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의도시는 어떤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그 뭐 특정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낸 작품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문화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쏟아부은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만큼 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참여해줬다. 현재도 참여하고 있다. 네네.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봉사였으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정말 그 어떤 뭐 공식적인 회의 같은 데는 뭐 소에게 그 회의료 받은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그 봉사하신 거거든요. 그런 네네.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 이렇게 뭐 어떤 특정인의 그 어떤 공과는 사실은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원주가 창의문학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또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가입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 어떤 게 좋냐, 이게 가입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점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또 추진위원들도 처음에는 이거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냐.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원주시가 이제 그 문화도시 지정을 받았잖아요. 아, 네네. 문화도시가 지정됨으로 해서 원주시는 200억씩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부 예산에서.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거 갖고 다양한 이제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하면 무슨 뭐 유네스코 본부에서 뭐 돈을 지원해 주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네스코라는 것은 뭐 우리가 가입했다고 그래갖고 뭘 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 그래요? 예.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금 246개 도시들이 가입되어 있다 해서 그 도시들이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사실은 뭐 또 중간에 이제 중간 평가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안 하면 이제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냥 뭐 한 번 가입하면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면 약간 그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렇죠. 거네요.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입한 이후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행사가 이게 처음 하는 것인데 실제로 2년 동안 그럼 놀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원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학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 계속 발신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 세계 어떤 시인들의 시를 우리가 와갖고 뭘 하고 싶은데 당신네 나라에 당신네 도시들의 시를 보내줄 수 있냐?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작가들의 시나 뭐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열심히 해줘야 나중에 우리 멤버로서 계속 있을 자격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원주에 좋냐?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것이 무슨 시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입 신청서를 내면서 당신들 도시는 이 문학이라는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이런저런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서부터 해야지 될 거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을 시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야죠. 그건 우리 몫입니다. 네네. 유네스코 본부가 주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 시민이 뭐가 좋은 것이냐? 문학이라는 어떤 컨텐츠, 문학이라는 장르를
지역의 우리 원주라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정책에 활용을 해야죠. 네네. 이 처음에 제가 이거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참 많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 속에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원주시가 앞으로 원주시의 큰 방향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정책 목표를 세우는 거나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원주시도 지속 가능 발전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최근에 지속 가능 발전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가 이 창의도시에 가입한 이후에 지속 가능 발전 도시에 대한 그 지속 가능 도시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 그 원주가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창의도시는 누가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다양한 문학적 잠재력을 활용해서 이 문학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냐. 그럼 그게 잘 이루어지면 원주의 시민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덕분에 이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어떤 문학을 향유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도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것이냐, 그것에 문학으로서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가치이자, 그것이 또 우리 도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계기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세계가 국가 대 국가로서 협력하는 것보다는 그 도시 차원에서 협력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요구되어지는 방향이고, 네네. 그래서 도시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246개 국가와 교류하다 보면 그쪽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도시는 몰라도 원주는 아는 거죠. 그럼 소위 이제 문학으로만 국한하지 않고도 다른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시가 이제 굉장히 발전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의도시에서 뭐가 좋으냐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제 창의도시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구나라는 기대 심리를 시민들이 갖고 같이 그 부분에 동참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한 도시가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방법들은 많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사례 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런 그 도시에서 각 도시 간에서의 어떤 시를 모으거나 했을 때 원주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시인분들 그리고 작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또 혜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원주 지역에 있는 작가의 시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국가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의 반열에 오르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이제 원주가 선정이 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또 혜택이자 또 기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이제 문학이라는 것들을 향유하는데 그치지 않고라고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창의도시 한국인의 PT 할 때 이제 그런 원주시의 의지를 밝혔어요. 우리는 문학을 향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네.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문학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라고 그러니까요. 네. 생각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주시가 앞으로 창의도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그 중에
출판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 분야 창의도시에 가입한 국가들의 도시들 대부분이 출판 분야의 그 나라에서의 거점 도시예요. 네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도시 이름을 기억하는 영국의 에딘버러인가 그래요. 에딘버러인가 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독립출판, 그 나라의 독립출판물의 80% 이상 정도가 그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파주가 우리나라 이제 거기 파주에 있는 게 출판 도시죠. 그걸 뭐라고 부르지? 파주 출판 단지 비슷하게 돼 있지만 출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원창록 시장님께도 그런 얘기했는데 파주보다 더 제대로 된 큰 이제 출판 그 마을 뭐 이런 형태로 원주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은 다 원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 뭐 지금 나중에 뭐 세 번째 인터뷰 하실 때 이제 그림책 도시 이상희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래서 원주가 전 우리나라의 그림책에 있어서는 여기가 거점이 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산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산업을 통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창의도시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네네. 그것이 어떤 향유를 넘어서 그렇죠. 어떤 책을 직접 생산하고 또 그와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좀 일을 하고 이렇게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저기 가입 신청서 낼 때 했던 것 중에 앞으로 원주시가 어떤 걸 할 것이냐 중에서 읍면동마다 스토리텔링 그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제출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주 시민들 대부분은 생애에 적어도 자기가 그 모든 시민들이 다 저자가 한번 되게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주에서 저기 그 원주 영상미디어 센터인가에서 그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자서전 쓰기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프로그램 있었죠. 네네. 그런 것처럼 원주 시민 모두는 내 삶을 한 번씩 정리해보는 회고록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읍면동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센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원주 시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삶들을 기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산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는 이제 그 지속하는 공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네네.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창의도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것이 진짜 말씀해 주셨던 문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렇죠. 좀 할 수 있겠네요. 도시 안에서. 그리고 또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저자가 되고 그렇죠. 자기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그것들만 모아도 굉장한 콘텐츠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문학이라고 자꾸만 단어를 붙이니까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문화 예술의 근간은 문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문학적인 어떤 그 글쓰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 건, 전 그림도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요소들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언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림이라는 걸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학적이라는 건 결국 자기 생각을 표출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과 그 어떤 행복감을 얻고 뭐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또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학을 자꾸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학 그럼 뭐 시, 소설 네. 뭐 이렇게 나 시는 나 평생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소설은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창의도시, 문학 분야 창의도시가 어려워지고 이게 뭐야 뭐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약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문학적인 맞습니다. 활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억지가
씨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 생각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글로 만들어지면 결국 문학이 되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스토리텔링 센터를 만들겠다고 결국 이야기가 문학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문학적 장르라는 것을 딱 해놓고 그것을 무슨 어떤 정형적인 틀을 통해서 시를 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원주 문학 아니면은 이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가깝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장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원주가 또 다양한 것들을 하겠구나라고 좀 이해하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주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중간평가도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좀 기간이 어느 정도마다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4년이라고 처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고 그게 매 4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중간에 2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팩트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막 한 10년마다 한 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짧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4년마다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나서 한 번 해서 확인을 하는 건지 그거의 개념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한 거는 그냥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사회단체 얘기했는데 사회단체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우리의 멤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가입해갖고는 회의도 안 나오고 뭐 막말로 이제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정기총회 통해서 그거를 걸러내는 정관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1년쯤 지나서 뭐 출석률을 체크해 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네네. 어쨌든 원주는 그 중간 평가를 위해서라도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여쭤봤었냐면은 어떤 사업을 선정받거나 어떤 도시의 어떤 수건 사업을 이뤘을 때 그것이 되고 나서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에서 어떤 도시 타이틀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 유네스코 창의문학 도시는 어쨌든 그 이후에 중간 평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입 신청해서 중간에 했는데 혹시 탈락할까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는 창의도시에 가입할 때 이미 시민적 무슨 투표를 하거나 무슨 뭐 시의회에 통과를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시민적 담론과 함의를 통해서 우리는 문학 분야 창의도시 뭐 문학 분야를 다 치우더라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그리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시민사회의 의지를 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입에서 뭐 중간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향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주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이러한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우리는 그 중간 그 점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창의도시에서 상당히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그 달라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와 또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원주의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또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원주 시민분들이 이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를 향해서 이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학 그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또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문학을 그렇게 문예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문학과 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문학 관련된 전 그걸 꼭 문학이라고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문화 관련된 부분에 문화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스스로 느껴보려고 해야 돼요. 사실은 뭐 문화를 떠먹여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스스로 그 문화가 주는 매력과 사실 문화가 가져다 주는 것은 저는 가장 큰 게 행복감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도 굉장히 감동받고 기분 좋으면 그 돈을 지불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림 하나를 보면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네네.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학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번씩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참여해 보려는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문학의 달이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로 해가 이제 만들어진 역사가 원주시하고 군하고 통합해서 만들어진 지가 지금 올해가 50몇 년째죠. 그 사이에서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어떤 특정 날이나 특정 월을 그러니까 기념으로 지정한 날은 9월 1일 시민의 날. 그 다음에 10월 문학의 달이 유일합니다. 그래요? 네. 다른 어떤 날이나 이게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조례를 통해서 지정을 한 거예요. 조례에 앞으로 10월 달을 문학의 달로 지정을 하고 그 문학 분야 창의도시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담겨 있는 조례 네네. 내용으로 이 문학의 달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21대까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아쉽지만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네네. 관심 가지시고 그 할 수 있는 한 좀 내가 조금이라도 좀 관심 가는 부분의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좀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잘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 글쓰기예요. 집단 창작. 오,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이게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 이제 뭐 단어 때는 문장을 하나 제시를 해줍니다. 이제 거기 이제 컴퓨터를 설치를 이제 해놓을 거거든요. 2개 정도.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 보고 그 다음을 이어가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문장 하나를 쓰면 돼요. 그것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날씨가 좋다. 만약에 앞에 문장을 그렇게 줬다면, 네네. 나는 이런 날씨를 좋아한다. 뭐, 그 다음 문장 딴 사람이 앉아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네네. 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씩 해서 100사람이 글을 쓰면 아마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정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글이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네네. 하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글쓰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 집단 창작이 만일에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고 훈련되어지면 나중에 아마 그 집단 창작물은 전 세계 무슨 거에 등재를 한번 시켜야 되는 글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의 시민들이 만든 글, 뭐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전 잘 될지 안 될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부탁드리는 거는 시립중앙도서관에 뭐 자주 방문하시는 분은 특히나 꼭 참여를 해주시고,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처럼 한번 시립중앙도서관 구경도 할 겸 들리셔서 네네. 그 로비에 그걸 마련해 놓는다고 아, 했으니까 뭐 컴퓨터 앞에 있어서 한 줄 정도 쓰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한 줄이라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실 우리가 뭔가를 글쓰기를 해보자 이러면 아무리 쉽게 해도 그게 막상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글 밑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한 문장만 쓰면 된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또 맞습니다. 가볍게 좀 예, 접근해 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 외에 조금 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한 30여 가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가 그 프로그램 명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경을 9월 15일 날 추경에 이 사업비 예산을 확정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이 행사를 시작을 한 거니까 네네. 정말 엄청나게 그 단기간에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기간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네. 동안에 또. 그래서 혹시나 이 네네. 프로그램 참여하시다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뭐 이래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거 준비하는 기간 15일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양해를. 이해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제가 저도 이게 지금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이제 돼서 몇 가지 없는 게 아니라 30가지나 되는 또 예, 행사들이 예, 예. 있다 보니까, 네. 아니면 혹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예. 있는지 알려주시면은. 이 네. 원주 시민분들이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원주의 모든 문화 관련된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나요? 네. 지금 당장 혹시 컴퓨터 앞에 계시면 원주롭다. 원주롭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제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는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문화도시 사업하고 지금 창의도시 사업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네네네. 거기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원주롭다. 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당장 들어가서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네네.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면 하나는 그 작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도 팩트가 10개인지 12개인지 지역 내에 있는 북카페나 뭐 이런 그 소소한 카페에서 네네. 작가 10군데나요? 거기서 이제 10명의 작가들이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그 사람 마음대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보시고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또 관심 있는 작가가 만일에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면 거기 가갖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주에 있는 10분의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아쉽게도 네네. 요번에 그 참여하는 작가는 원주 지역 작가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분야,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분야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네네. 그쪽에서 주로 그쪽 분야에 대해 작품 활동하시는 분의 작가들을 모셨어요. 네네. 내년에는 우리가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335 걸음 읽음 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원주 생태천 쪽으로 걸으면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전시된 작품 같은 것들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즐겨보는 뭐 그런 것이어서 이것도 편안하게 한번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제가 문학 창의도시 위원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학 분야에 상당히 고수나 전문가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문화 쪽에 굉장히 좀 문외한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한도시 한 책 읽기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한도시 한 책 읽기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네네. 저는 문학이나 무슨 문화 쪽에는 잘 모르지만 책 읽는 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내일 뭐 저기 우리 지현수 국장님이 또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독서율이 네네. 전 세계 몇인 줄 아세요? 아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로 따지면 무슨 뭐 12에 들어가니 10위 네네. 안에 들어가는지 그러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 독서율이 100위권 밖입니다. 엄청 그게 차이가 크네요. 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과연 책을 읽지 않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경제는 발전하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깡통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깡통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게 책을 읽지 않고 경제에만 전부 다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제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한 거고 참 고맙고 다행스럽게도 원주는 전국 평균 독서율보다 15%가 높은 도시입니다. 원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림 특히 제가 약한 게 그림인데 네네. 제가 이제 전시회를 가면 제가 이제 뭐 지역 신문사 이제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시회 뭐 이런 초대도 많이 받아요. 거기 가면 야,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 봐야지 나 이해도 못 하겠는데 이 작품 앞에서 내가 얼마 동안을 서 있어야 되지? 남들은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나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도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시회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전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뭐 자꾸 그런 생각이지만 그냥 느끼는 대로 보고 가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내가 느끼면 그것이 맞는 거다. 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문학도 같은 문화적 그 분야들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시민 여러분이 각자 느끼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네네. 그 뭐 시 한 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이 가장 맞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걸으시면서 다른 분들 시민분들과 그저 같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문학의 달 한 20여 가지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한 3개만 참여해 보시죠. 네. 3가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한 가지는 좀 하신 게 아닐까. 그러네. 네. 앞으로 두 들어서, 가지 네. 더. 앞으로 나머지 2가지 더. 네, 네. 그리고 또 이 많은 정보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주롭다라는 네, 그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네. 통해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시간 내서 나머지 2가지 네. 프로그램을 꼭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저희 1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이 창의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또 그동안의 이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또 이 창의도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끝으로 한번 출연해주신 소감과 함께 또 앞으로 원주는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국인 회장님도 이제 청년이신데 저는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원주에 지금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 좀 깊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지역사회를 주도해가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문학창의도시 사업과도 굉장히 유관 관련이 있는 네네. 부분들이에요. 좀 아무래도 저희 같이 노예한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창의적인 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이 품고 있는 꿈 이런 것이 지역사회를 크게 아마 발전시켜 네. 나갈 것이다.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오원집 위원장님을 이렇게 그럼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1회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원주 문학창의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으로의 문학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질 2번의 라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